안녕하십니까. 클릭 이 사람의 유진수입니다. 새만금은 우리에게 기회이자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새만금 스카우트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희망은 또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김경한 새만금 개발청장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또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요즘 많이 속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만나는 분들마다 취임 축하를 건네야 되는데 예. 새만금 스카우트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 줄곧 듣곤 합니까? 이제 제가 취임 이후에 네, 그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 통치 철학이 그 기업인들을 길을 살리는 친기업 정책을 지금 펴고 있어서 그런 과정에 이제 제가 취임해서 기업인들을 어떻게 새만금에 더 많이 확보하느냐 그런 과정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 또 잼버리가 또 바로 시작돼서 네, 어떻게 보면 잼버리는 이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실패한 것이 아니다. 또 K-팝이나 이런 거 유종의미를 잘 거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에서도 그 특별 지원단을 구성해서 그 새벽부터 저녁까지 계속 잼버리 지원을 했고 그래서 잼버리로 인한 이제 도민들의 그런 실망감이나 이런 것을 좀 안 가져도 되겠다. 앞으로 잼버리는 잼버리에 대한 그런 이제 성패 관계를 예. 정확히 이제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새만금은 새만금으로서의 역량, 역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업과 그다음에 관광, 레저 이런 걸 포함해서 새만금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네. 발전해 갈 것인가 그걸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려고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잼버리 어쨌든 기간 내내 우리 청장님도 뭐 화장실 청소도 하시고 네, 그렇습니다. 거기 거의 상주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총체적으로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예. 화장실, 샤워실 네. 그늘막만 제대로 했어도 맞습니다. 이렇게까지 예. 그 문제 안 생길 것 같았는데 그게 제일 아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동안 우리 그 대한민국 국제 행사 다 네. 잘 치렀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이나 전북 도민들도 이 잼버리도 역시 잘 치러서 새만금에 대한 세계적인 이미지를 새롭게 좀 변화시키자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하루 이틀 그런 문제점이 발견돼서 그 이후에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도 하시고 또 총리께서 직접 주재하시면서 여러 그런 문제점을 다 소화해서 잘 추진되고 또 이제 그런 과정에 이제 그런 큰 태풍이 있어서 옮겨서 서울 뭐 우리나라 전체 각 지역으로 옮겨서 이게 잘 추진됐기 때문에 저는 그 잘 그런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잘 거뒀다. 또 외국에 있는 대원들도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꼭 이게 실패가 아니고 저는 좀 유종의 미를 잘 거두고 또 일부 성공한 부분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칫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우려되는 게 예. 이와 관련돼서 이제 예산이 좀 많이 깎이면 네, 어떻게 네. 하나 미움 예. 사서 네. 사실 또 가짜 뉴스도 있고 부풀려지거나 왜곡된 뉴스도 많잖아요. 네, 뭐 그렇습니다. 새만금 남북도로도 네, 동서도로도 네. 이거 핑계 대서 하지 네. 않았느냐. 네. 새만금 공항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도되는 게 너무 가슴 아파요. 예. 그것은 네. 이제 일부 새만금은 사람들이 말하는 거긴 일부 하지만 이제 그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은 예. 새만금은 원래 마스터 플랜에 의해서 그 일정에 의해서 쫙쫙 추진이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슨 뭐 그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저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은 좀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새만금의 앞으로 개발과 발전에 대한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큰 그림에는. 네. 그리고 네. 이제 뭐 남북도로나 동서도로, 다음 또 뭐 항만, 공항, 또 지역 간 연결도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런 정부 방침에 의해서 잘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개발과 발전에 대한 그런 뭐 우려는 그렇게 안 가져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님 또 만나 뵀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이나 대통령의 의지는 강하다면서요. 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는 예. 8월 2일 날 휴가 첫날 우리 새만금에 오셔서 그 LS 그룹 약 1조 8천억 투자하는 LS 그룹하고 MOU를 직접 주재해 주시고 또 새만금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지원과 성원을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역대 정부나 역대 대통령보다도 가장 새만금에 대한 그런 애정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또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그동안 국회에서 표류된 것을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서 인수위원회에서 100대 과제 들어가서 또 지정을 해줬고 또 잘 아시지만 하이프 투브도 예, 예. 또 이렇게 시험단지. 예, 시험단지도 100대 과제 들어가서 됐고 또 우리 전북이 2차 전지 국가산단. 특구 지정은 네, 특구. 예. 늦게 출범했거든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늦게 출범했어요. 네. 근데 또 특구 지정도 또 받았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에 대한 어떤 정부보다도 그렇게 관심과 그다음에 성원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도민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큰 그림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줄곧 이제 정치 오래 하셨는데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청장 임명입니까? 어떻습니까? 좀 염두에 두고 계셨는지요? 이제 네. 그래서 좀 일부 도민들이 우려 섞인 말씀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정치를 한 40년 하면서 한 30여 년을 새만금과 관련해서 했거든요. 노태우 정부에서 91년도에 기공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MB 정부의 이명박 정부의 그 인수위원회 새만금 TF팀에서 강현옥 지사님이 팀장, 제가 전문위원. 이 전문위원이라는 것은 그때 예. 당시에 각 부처의 실국장들을 다 지원을 받아서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마스터 플랜 MP를 그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농지와 비농지 부분을 7대 3을 3대 7로 바꾸고 또 지금 그런 여러 가지 그 마스터 플랜 그 지역별로 다 있는 것을 그때 조정을 해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지금 그 마스터 플랜이 그 계속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이제 저는 국무총실에 새만금 민관위원도 했고 또 그 방조제 공사를 담당한 농어촌공사 상임감사를 해서 2010년도에 이명박 대통령 그때 모시고 그 중국식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각 정당의 중앙당에 최초로 새만금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위원장을 또 했고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원회 또 새만금 TF팀을 만들어서 발전 기획단장을 했고 그래서 저는 한 30여 년을 새만금과 정말 같이 했어요. 산 증인이신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그때 당시에 강현욱 지사님을 모시고 새만금 할 때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은데 그때 항만, 공항 그때 다 결정을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오기 때문에 예.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학 13, 14년 돼서 이제 새롭게 좀 변화를 좀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마스터 플랜을. 예, 마스터 플랜을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주고 또 관광지 개발, 또 수변을 이용한 개발 관계, 또 수변 도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이제 마스터 플랜을 다시 한번 짜야 된다. 중요하죠. 저는 그래서 기본 계획을 새로 짜는데 마침 그 예산이 대통령께서 그 8월 2일 날 오셔서 그 예산을 다 확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년에 바로 용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시작해서 이제 새만금을 정말 그 미래 성장 동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전북의 미래 산업을 어떻게 갖춰야 되는가 그걸 다시 이제 새롭게 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 수변 도시 기대 네. 갖고 있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예. 예. 지금 세계가 보면 수변 도시를 만드는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수변 도시도 베네치아처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네, 지금 네. 200만 평을 조성을 했고 거의 다 매립 80%는 네, 매립을 됐나요? 200만 평은 매립을 했고 예. 이제 내년에 올 하반기에 80만 평에 대한 SOC 사업이 이제 들어갑니다. 전기, 뭐 통신, 네. 그 수도 이런 것이 들어가면 내년부터 이제 분양을 실시합니다. 그러겠네요. 예, 예. 내년부터 분양하면
저는 그 80만 평에 대한 것은 거기서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컴팩트 시티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미래 도시. 네, 그래서 예. 거기를 하면서 저는 이제 그 사우디가 네옴시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니 네옴시티를 한번 새만금에 적용해 보자. 그래서 그런 관계도 지금 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이제 정부하고 또 저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예, 마스터 플랜도 이제 더 미래지향적으로 네. 바뀌게 될 것이고 네. 규제가 우리나라는 어쨌든 많다면서요. 기업하기에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풀기 위해서 TF팀도 다시 만들었다면서요. 조직 내. 맞습니다. 예. 제가 그 정부 정책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킬러 규제 철폐잖아요. 모든 기업인들이 기업이 잘 돼야 세금도 많이 거치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그것이 우리가 기업의 길을 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 규제를 철폐해야 된다. 그래서 또 특히 킬러 규제. 그래서 킬러 규제 TF팀을 지금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의 그런 애로사항,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해서 그걸 다 타파하고 정말로 그런 킬러 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타파하자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제가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푸드 관련해서도 네, 그렇습니다. 네. 푸드는 이제 그 대통령께서 여기 한 6개월 전에 오셔서 새만금 푸드업에 대해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림식품부하고 전라북도가 내년부터 용역을 시작합니다. 용역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제가 바로 취임하자마자 새만금 청에 푸드허브 TF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 푸드허브는 잘 아시지만 네덜란드의 그 농식품 흑자가 약 한 380억 불 됩니다. 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농식품 적자가 한 360억 불 정도 돼요. 근데 네덜란드는 국가도 적고 그런데 거기 무슨 식품이 하나도 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전부 다 수입에다가 2차 가공. 가공해서 네. 가공해서 그런 유럽의 약 6억 인구의 전체 한 7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노트르담이란 항구에서 전체 탁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가 한 50년 됐어요. 50년 돼서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식품 기업들이 동남아에 지금 눈을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걸 캐치를 해서 그러면 이 새만금이 가장 적지다. 그래서 새만금의 반경으로 비행기로 2시간 거리에 약 15억에서 20억 인구가 삽니다. 그래서 네덜란드보다 훨씬 더 시장성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농식품 유통을 농식품 꿈꾸는 거죠. 유통, 가공, 유통. 네. 그리고 또 마침 우리 전북에는 익산에 국가 식품, 식품 클러스터 있고 있잖아요. 또 정부에서 네. 이번에 3,700억 해서 제2차 식품 클러스터를 만들잖아요. 그 식품 클러스터와 새만금과 연계한 그래서 식품 푸드 허브를 새만금에 접목하면 그래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을 들어오게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덜란드의 또 라보뱅크 은행, 세계적인 농업은행도 좀 가서 좀 대화도 하고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식품 허브는 바로 새만금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아주 맞습니다. 귀한 푸드 허브다. 그래서 저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 그런 식품 푸드 허브와 컨벤션 허브 관광지가 또 우리 그 이번에 잼버리 지역을 비롯해서 한 700만 평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식품 허브와 푸드 허브 그 과정의 킬러 규제 철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요합니다. 꼭 나중에 벤치마킹도 하셔서 네. 제대로 우리가 메카로 한번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고요. 예. 잼버리 이번에 끝마친 그 장소는 다시 농지로 돌아갑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원래 농지로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건 이제 새만금 개발청에서 수요가 있으면은 수요대로 이렇게 추진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 게이트웨이 네. 30만 평하고 그 이번에 잼버리 부지 한 50만 평에서 80만 평을 테마파크로 조성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와서 저도 찬성을 했고 또 그걸 제안을 해서 좀 제안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거기에는 이제 각종 그런 관광을 한 그런 유치되도록 그래서 전북도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 저는 지원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지사님도 뭐 디즈니랜드나 네네. 유니버설 스튜디오 뭐 그런 네네. 거 하나 들어오면 좋겠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네. 예. 그 국내 대기업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고 네. 또 미국의 유니버설, 그 디스커버리 같은 회사에서도 관심을 가졌고 또 CN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다운 곳 해가지고 또 한번 방송이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80만 평을 기활해서 거기에 있는 약 한 700만 평에 대한 지역은 컨벤션 허브로 만들 계획을 그런 구상을 한번 가지고 있습니다. 한때는 지난해부터죠. 뉴스 보도하다 보면 네. 새만금 산단의 신재생 에너지 관련 기업이라든지 뭐 네. 국지국지한 기업들이 러시를 이뤘는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까? 예, 지금은 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약 6조 6천억, 32개 기업에서 6조 6천억을 투자하고 투자 협약을 다 맺었습니다. 그건 그동안 약 한 10년이 됐는데 그동안 한 8년 정도에 1조 5천억이 들어왔는데 6조 6천이 한 4배 이상 증가를 됐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새만금이 이제 앞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이다. 또 여러 가지 확장성이 있다.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규제도 또 철폐할 규제도 것이다. 철폐하고 예. 또 투자 진흥지구로 돼서 세금 감면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외국계 기업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9월 달 중에 1조 2천억 예, 들어올 계획을 갖고 있어요. 어느 분야인가요? 그 예, 기업은? 그것도 이제 리튬 예, 2차 전지네요. 예, 2차 전지 분야입니다. 와. 그렇게 들으면 이제 한 7조 8천억이 되고요. 그래서 연말 안에 저는 한 10조를 목표로 지금 열심히 우리 직원들과 같이 영업사원이 돼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어허. 예. 그러니까 충청도로 치면은 이제 청주 밑으로는 잘 기업들이 물류며 여러 가지 예. 인적 자원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예, 예. 안 내려오려고 하는데 그렇죠. 새만금은 달라지고 있네요. 좋은 네. 아이디어 가진 분들도 자주 지금 노크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네. 이제 기업은 기업대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농지 활용 방안, 또 관광지 활용 방안, 또 물을 이용한 수상 관광 레저 산업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금 문의를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마 새만금은 정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그런 먹거리 산업이 되고 또 성장 산업이 되고 정말 우리 전라북도가 미래 산업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드디어 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신임 청장님께서 어떤 정부 여당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그래도 있으시잖아요. 예, 예. 오랜 관계 맺음으로 예, 해서 예. 이번 임기 동안에는 좀 탄력을 더 받지 않을까 싶은데 네. 내심 기대감이 있거든요. 예, 예.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하려고 저도 예, 부담은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당에서 도와줘야 하잖아요. 네,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도 정부의 고위 인사와 또 대화를 하면서 새만금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고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여러 분야 중앙의 여러 분야의 분들하고도 그런 네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하고 계속 지금 대화를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면서 이렇게 새만금 발전 방향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다 정부 여당에 있는 그런 주요 인사들은 제대로 새만금 청장이 제대로 갔다. 전문가 갔기 때문에 네. 한번 뭔가 기대를 하자. 네. 이런 걸 주류로 이루고 있어서 저도 그런 데에서 이제 부담은 많이 갖지만 하여튼 온 정성을 해서 우리 새만금 그 직원들과 함께 이 윤석열 정부 내에 새만금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지난 30년 이상을 새만금과 관련돼서 직간접적으로 예. 관여를 하셨으니까 예. 전문가라고 봐야 되겠죠. 예. 이 시점이 참 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나고 씁쓸하긴 하지만 네. 우리 도민들도 이제 네. 단합된 힘을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몇몇 지자체에서 행정구역 관여를 문제 가지고 네. 이겨내고 다툼 갖고 하는 네. 건 시점이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아니잖아요. 네. 지금 우리 전북 도민들이 지금 댐버리로 인해서 상실감도 크고 하는데 앞으로 새만금이 어떤 방향으로 개발돼서
정말로 전북은 특별자치도가 또 내년 출범하잖아요. 특자도 그러면 예. 특별자치도 출범하면 새만금뿐이 우리가 없거든요. 새만금을 정말로 미래 산업으로 만들어서 전북에 우리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새만금이 이제 전북의 최대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지금 일부 이제 시군에서 그런 뭐 관할권 좀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건 대적으로도 그러고 그 조금 더 자중을 하시고 좀 뒤에 해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앞으로 새만금 전체를 통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지 그런 것도 이제 이번에 기본 계획 용역으로 인해서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군산이나 김제나 부안이 다 좀 같이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전라북도가 전체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지금 관할권 싸움이다 뭐다 이거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도도 물론이고 각 예. 지자체도 물론이고 또 전북도민도 물론이고 조금 더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좀 새만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항도 여전히 또 걱정하는 분이 네. 계시더라고요. 고속도로 그 양평 서울 고속도로 네. 백지화 얘기 나오니까 예. 또 백지화 주장한 분들이 예. 있기 때문에 네. 그것도 무산되면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미 뭐 예타 통과해서 네. 걱정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네, 저도 그것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이 공항이라는 것은 미래 예측 수요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새만금은 지금 기업들 막 들어오죠. 또 외국계 기업들을 지금 유치하고 있죠. 또 푸드 허브나 컨벤션 허브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크루즈항 들어오죠. 그래서 또 말하자면 이 동북아의 그 경제 중심지로 만들어야 되려면 공항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전북 도민들이 한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그런데 그런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 이 공항은 조금 시기가 그렇게 뭐 늦춰지도 않을 겁니다. 하여튼 이 공항은 정부 방침위에서 그게 추진한다, 또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반드시 공항은 유치가 돼야 한다, 국제공항 유치가 돼야 된다. 예. 그래야 새만금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6대죠. 예. 신임 새만금 개발청장으로 오셔서 2달 정도 돼 가시는데 오늘 뭐 희망을 도민들께 주는 이야기만 남았던 것 같은데 예. 청장님 개인적으로는 근심하거나 고민하는 거 있습니까? 참 이런 부분 어렵다. 또 워낙 새만금 자체가 방대하기 때문에 네. 이걸 한꺼번에 또 추진하는 것도 사실 네. 만만치는 않잖아요. 네. 예. 요즘 제일 근데 많은 저는 이제 생각은, 정치 생활을 쭉 하면서 그런 전북 도민과 함께 하면서 그 여러 가지 부침이 좀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 청장으로 이렇게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임명을 해주시고 뭔가 새만금을 하여튼 획기적으로 변화를 주고 발전을 시키라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정말 즐겁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잼버리 기간은 뭐 주말도 없었죠. 주말도 없었고 또 하고 있고 이제 지금은 이제 또 예산이 시대다 보니까 이제 또 바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국회로 또 달려가서 또 예산 또 그렇네요. 확보를 네. 해야 되고 또 예. 그래서 정치를 했기 때문에 누구도 다 만날 수 있습니다. 뭐 장관이든 뭐 국회의원이든 다 만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좀 강점이고 그 대신 이제 우리 직원들이 지금 새롭게 변화해서 일을 제가 많이 시키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막 드라이버를 걸고 있기 때문에 예. 일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때 의지가 또 가장 강할 때니까. 네, 그래서 예. 우리 그 새만금청 직원들한테 항상 혼을 가지고 정말 당신들은 새만금에 대한 그런 혼을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해서 정말 눈빛도 더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모습을 보면은 좀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좀 청장으로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까운 것이 있고 예. 개인적으로는 뭐 아주 즐겁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전북 도민들에게 새만금 희망 고문이 아니게 그렇습니다. 예. 고문자를 이제 떼어버렸으면 네네. 좋겠는데 네. 모처럼 또 출연하셨으니까 예. 카메라 정면 보시고 예. 우리 도민들에게 네. 새만금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희망 예. 메시지 담아서 인사 말씀 드린 예. 걸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원에 의해서 이렇게 새만금 청장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저는 오로지 전라북도 발전과 대한민국의 성장, 또 새만금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한뜻 한마음으로 힘을 몰아주시면 새만금이 더욱 발전하고 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래 산업이 바로 새만금에 있다는 것을 도민 여러분께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이제 전라북도가 새만금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 특별자치도 출범은 바로 새만금의 답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새만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성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새만금 발전에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치 또 오래 하셨고 네. 새만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예. 안 풀리는 부분은 또 정치력을 또 동원해서라도 네, 그래야 되겠죠. 잘 지혜롭게 슬기롭게 잘 예, 예.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끝나고 나서 우리 도민들 상처를 입었는데요. 빨리 아물고 새로운 희망을 다시금 가질 수 있도록 단합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